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에서 제일 잘 나간 분야, 아무래도 국방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북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전략 무기들을 개발을 했었고 시험 발사를 하고 또 일부는 실전에 배치를 하면서 어쨌든 국방 분야에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잘 준비를 갖춰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12월에 급사를 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말에 군 최고사령관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2년 1월에 신년사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국방력 강화를 공식적으로 신년사에서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2013년에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대하여 라고 하는 법령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핵 보유국의 지위라는 것을 법에 명시할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고 특히나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로 이어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 시절에도 북한은 핵 개발에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핵 인력을 양성한다거나 아니면 관련 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데 그 많은 힘을 기울였다라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 시절에 들어오게 되면 핵무기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실전에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시험을 하고 개발을 하고 배치하는 실전형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사실은 북한의 핵실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1차, 2차,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만 존재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을 하면서 2013년에 3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총 6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때 총 4차례의 핵실험이 이어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북한이 이러한 핵실험 그리고 핵개발을 통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킬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당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은 축적이 이룬 것으로 일단 우리 국방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얼마만큼의 핵무기를 가졌다, 핵탄두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 그리고 국외의 전문가들이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북한에는 핵탄두가 약 한 30기에서 60기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는 45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핵무기의 양이 굉장히 적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12년부터 작전 배치됐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집권한 게 2012년이니까 김정은 시대 들어서 김정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미사일들의 시험 발사,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미국의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두 차례 광명성 3호 시험 발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의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ICBM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일단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화성 12형 미사일을 북태평양 방향으로 발사를 했고 화성 14형, 화성 15형까지 잇따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기술적 위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말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핵무력 완성이라는 것은 핵탄두를 개발을 해서 이 개발한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를 해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완전히 갖추게 됐다라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북한이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고, 그러한 것들을 대외적으로 굉장히 과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최근 들어서 화성 17형 미사일을 다시 발사를 했습니다. 일단 화성 17형은 최대 정점 고도가 6,248.5km, 그리고 거리가 1,090km를 날아간 것으로 북한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북한이 완성을 선언한 화성 15형보다 직경의 길이가 커지고 다탄두 형상을 지니고 있어서 일단은 파괴력도 굉장히 커진 것 아니냐라는 것들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측이기도 합니다. 단거리 미사일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한과 일본을 염두에 둔 개발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불리우는 KN-24를 비롯해서 초대형 방사포인 KN-25,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고 있는 KN-23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를 해왔는데, 특히나 이들 발사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연료로 고체형 연료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액체형 연료 같은 경우에는 발사 직전에 액체 연료를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사일을 쏘기 전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난점이 있는데, 고체형 로켓을 사용하게 되면 언제든지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전략성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미국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은 세계 초강대국, 특히나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미국과 군사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안보적 수요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남북한 간의 무기 상태를 보면 어쨌든 지금 재래식 병력에서는 남한이 북한의 월등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상황을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한 방에 수평적 상황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안보적 측면이 하나의 이유라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외교적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미국과 협상이 절실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할 만한 카드가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처럼 전략무기, 핵무기들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육성으로 연설을 했는데요.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회에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의 근본 이익이 무엇인지 김정은 위원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국제 정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비아 사태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을 북한은 목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핵무력을 단순히 협상용 카드 이런 것들로 활용하기보다는 어쨌든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무기로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보다 빠르게 국제사회가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